교통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어떤 소식 만나볼까요? 네, 한 번만 결제하면 목적지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원페이 올 패스 시범 운영과 또 축당 10톤이면 과정 면제부로 이제 이용되고 있는 도로법,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군용차 미납 과태료가 8,6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오늘 아까 사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3시 57분경 고속도로 하행선 주감 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60대 졸음운전 SUV에 치여서 2명이 숨지고 아이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됐습니다. 예. 작업 표지판을 설치했고 또 커다란 1톤 화물차까지 서 있었지만 근로자 4명을 잇따라 들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표지판으로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원플레이 올 패스,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잖아요. 이게 뭔가요? 네. 예, 일단은 그 전체 모빌리티 수단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이제 기반을 둔 것입니다.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동 수단을 찾는 원스톱 서비스로 현재 그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호평받고 있는 통합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죠. 이런 만큼 교통수단별로 운영사가 또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 상호 정산이 어려운 이런 기술적 한계에 그동안 봉착돼 있었습니다. 이는 교통수단별 예약과 결제의 별도 진행을 번거롭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MAAS, 즉 모빌리티 에이지어 서비스 도입과 구현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토교통부가 이제 결제 시스템 단일화하려고 참 많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네네. 시험 운영도 했었고. 네. 그러면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한 번 결제로 버스와 철도 병행 이용과 또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 혼용이 원천 기술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요, 다양한 교통수단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또 수요자 중심적인 경로 맞춤형 이런 교통 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플랫폼과 기술 개발 실증에 있다는 것이 오늘의 그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중심은요, 통합 결제 기술 개발과 또 시범 운영을 위한 R&D 연구 과제가 아마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기술적으로는 이게 다 가능하지만 근데 네. 이게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여전히 교통수단별로 운영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 요금 정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고속도로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요. 한 군데서 내면 다 이제 통용이 되는데요. 네. 지적하신 의혹은 그 앞으로 지문과 홍채 또는 안면 인식 등의 바이오 스마트폰이나 또 스마트워치, QR코드 같은 개인 디바이스 인증으로 풀어간다는 방침이고요. 또 인증으로 예약한 모빌리티 사용자를 1차 확인하고 통합요금 정산 공정성과 투명성은 뭐 한참 뜨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기술 평가에 대해서는 사용자 모집 검증과 또 제주도 등 관광지와 도심지로 나눠진 시범 운영에서 판별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버스와 철도, 자전거로 이어지는 이런 도 개념의 O2O 요지는요, 생각이 아닌 현실로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진짜 머지않아서 한 번에 요금만 내면 뭐 버스, 택시, 지하철 다 이용할 수 있을 시대가 오겠네요. 예, 이어지는 뭐 심레스 트래블도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여행까지 할 수 있다. 네. 끊이지 않는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듣기 전에 저희가 TVN 긴급 교통정보를 먼저 좀 정리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제대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진북터널 사거리에서 어운터널 사거리 방향입니다. 화산체육관 맞은편인데요. 4, 5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사고가 났고요. 사고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백제대로입니다. 진북터널 사거리에서 어운터널 사거리 방향이고요. 화산체육관 앞입니다. 화산체육관 맞은편입니다. 화산체육관 맞은편 4차로와 5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사고가 났고요. 사고 처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민준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로 네. 파손을 막는 도로법에 5톤 트럭에 15톤을 실어도 과적 적발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과적 단속은 도로시설과 안전보호 차원에서 근거된 도로법으로 국토교통부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속 단속을 하는 승합차나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단속도 도로에 가해지는 무게를 측정하는 거지 결코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도를 보호하는 도로법과는 달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안전주행을 목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달라진 초점은요. 과적 기준에서부터 기묘한 사각지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짐을 실은 화물차 전체 무게는 40톤이고 바퀴 한 축당 가해진 무게는 10톤. 이 무게를 넘게 되면 과속 단속 대상이 되지만 이 안에 들어간다면 과정이 아닌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의 강도로 볼 때 축당 10톤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네. 도로 파손이 안 생긴다고만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각지대가 생긴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도로법과 도로교통안전법의 그 차이인데요.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5톤 차가 8톤을 실어도 단속에 안 걸린다는 건 당연하다는 게 운전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적재 중량을 표시한 의미에는요, 이와는 아주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안전이 주목적인 경찰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적재 용량 대비 10%를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 10% 초과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자동차의 성능과 직결되는 그런 한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안전의회에 양성한 축장치 추가 허용이 남용되면서 과정을 인정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10톤 이상을 싣기 위해 축을 개조하고 또 과적 의도가 이렇게 묵인되다 보니까 안전주행과 직결되는 조향과 또 제동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이런 적재 중량 초과로 변절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좀 스스로도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아까 그 초반에 교통법규 위반 군용차 미납 과태료 8,600만 원을 준비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군인차도 이제 경찰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가 네. 단속은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과태료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부대에 일단은 편성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휘관들의 자신의 돈으로 낸다든가 또 아니면은 회식비 이런 걸 걷어서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이 미납 상태로 나와 있고요. 현재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정 어떤 공방과 또 여기에 대한 지금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그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네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마무리 저희가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여쭤보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네. 네, 경찰 단속을 겁내지 않는 과정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네네. 과적이라고 해도 이제 연료 소모도 많고 또 이제 브레이크나 차에 워낙 무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네. 보면 이제 사고 책임은 분명히 운전자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대전 안녕 IC 인근 도로에서 전도된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고철 조각들이 2대의 승용차 주변으로 쏟아져서 승용차 운전자 어린이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 25톤 화물차가 왜 넘어졌을까요?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과적을 의심받는 조사를 받고 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다 운전자 책임이지만요. 일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바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볼멘 목소리자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수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싣지 않고는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톤 이하는 어차피 도로법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톤까지는 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화주의 입장이고요. 또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운전자는 자기 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대로 이제 감수한다고는 하는데 네. 과연 그것만인지 플러스 알파 요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서로가 지킬 것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